나도 모르게 자식 인생 망치는 부모의 말버릇 5가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게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부모가 되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 때로는 아이에게 독이 되기도 한답니다. 마치 아이를 위해 영양제를 먹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먹였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부모들이 무심코 하는 말버릇 중에서 아이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말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80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80점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80점이나 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첫 번째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아이의 자아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첫째로 살펴볼 위험한 말버릇은 너 때문에 못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마치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을 텐데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었을 뿐인데 아이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못하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아이는 평생에 걸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부모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예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사고를 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감정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처럼 아무런 경고나 설명 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조금만 차가운 반응을 보여도 내가 또 싫은 소리 했나? 내가 있으면 불편한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둘째로 주의해야 할 말버릇은 넌 왜 이것밖에 못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아이의 자존감에 직격탄을 날리는 말이에요. 마치 열심히 키운 화분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낸 일이라도 부모의 기준에 못 미치면 이것밖에라는 표현으로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해요. 특히 부모의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부모가 이것밖에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어요. 마치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겨우 완주했네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기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전한 것만 선택하려고 하게 돼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실수에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게 되어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너무 민감하게 설정되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급정거하는 것처럼 작은 실패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셋째로 정말 조심해야 할 말버릇은 다른 애 좀 봐라라는 비교의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독성이 강한 말이에요.
마치 아이의 마음에 독을 천천히 주입하는 것과 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주려는 선의의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너는 다른 아이보다 못하다는 메시지로 전달되어요. 비교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비교의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이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장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꽃인데 다른 꽃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형제자매 간의 비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형은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넌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평생에 걸쳐 형제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같은 팀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데 팀원끼리 경쟁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비교의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며 자신을 비하하게 되어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고 우울해하거나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넷째로 주의해야 할 말버릇은 공부만 잘하면 되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아이의 가치관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말이에요. 마치 아이의 인생을 하나의 과목으로만 평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거든요. 아이는 다면적인 존재인데 오직 학업 성취로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만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는 창의성, 감성, 사회성, 도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할 기회가 필요한데 공부만 잘하면 되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마치 무지개의 모든 색깔 중에서 하나의 색만 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 공부 외에도 필요한 능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실제로는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기를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한 공부만 잘하면 되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어요.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어도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공부나 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한쪽 근육만 발달시키고 다른 근육은 무시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째로 마지막에 살펴볼 위험한 말버릇은 내 말이 다 맞아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아이의 독립적인 사고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무서운 말이에요. 마치 아이의 뇌에 있는 생각하기 버튼을 꺼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내 말이 다 맞으니까 그냥 따라해라고 하면 아이는 점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요. 물론 부모는 아이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부모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아이 자신의 삶에 관련된 문제들은 아이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계속 뒤에서 잡아주기만 하면 절대 혼자 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내 말이 다 맞아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정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터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데 항상 정해진 답만 따라하라고 배운 아이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기 어려워하거든요. 마치 정해진 길로만 걸어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지도 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하면 당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말버릇들이 대부분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지, 고의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선의의 의도라고 해서 그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마치 아이를 위해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이에게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버릇도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해로운 말버릇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말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로는 아이의 노력과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얻었는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요리를 할 때 완성된 요리의 맛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지도 중요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결과는 아쉽지만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셋째로는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대신 아이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주는 것이 좋아요. 저번보다 훨씬 나아졌네. 꾸준히 발전하고 있구나와 같은 말들은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각자 다른 속도로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각자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넷째로는 아이의 다양한 면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예술적 재능, 운동 능력, 도덕적 행동 등 아이의 여러 면을 골고루 봐주는 거예요. 아이는 한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다섯째로는 아이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비록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 해도 그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볼까? 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도 점점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실수했을 때는 아이에게 사과할 줄도 알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함께 알아보자고 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결국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정원사는 식물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식물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는 식물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담긴 말을 해주면 아이는 그 말들을 양분 삼아 자신만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더 신중하고 따뜻한 말들로 아이의 마음 정원을 가꿔 나가면 좋겠어요. 아이를 살리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공감과 지지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아이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